콧등은 돈 버는 능력을 보고, 콧굿은 돈의 많고 적음, 즉 수량을 보고, 콧방울은요 저축 소비 능력을 보는 부분이 바로 콧방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태구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코는 돈이다, 코 잘생긴 거지는 없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귀 잘생긴 거지는 있어도 코 잘생긴 거지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는요 태어나서 14세까지 초년을 보는 자리입니다. 즉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서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즉 부모님이 거지면 자식도 거지인 시기가 바로 귀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코는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부위입니다. 코는 인생의 절정기인 40대 이후의 운을 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0대 이후에 재물 운을 보는 부분이 바로 코가 됩니다. 따라서 코가 잘생기면요 인생의 절정기인 40대 이후에 부를 축적하면서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귀 잘생긴 거지는 있어도 코 잘생긴 거지가 없다, 이런 말이 이렇게 해서 생겨난 말입니다. 코는요 얼굴 중심에 있어서요 눈에 가장 잘 띄는 부분이라서 관상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위로 봅니다. 즉 얼굴의 중심에 있는 코는요 인생의 중년을 상징하면서 재물을 보는 부위입니다. 코의 크기는요 양쪽 콧망울과 콧뿌리의 넓이가 1대 2대 1 정도로 생긴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코는요 둘톱고 살집이 많아야 좋은 코로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는 경제적인 능력을 보는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관상학적으로요 콧등을 연상, 수상이라 해서 돈 버는 능력을 봅니다. 그리고 콧굿을 관상학적 용어로 준두라 그래서 돈의 적고 많음을 봅니다. 즉 재물의 많고 적음을 봅니다. 또한 정이 난다라 그래서 콧망울을 통해서요 저축과 소비 능력을 보는 부분이 바로 콧망울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콧등은 돈 버는 능력을 보고, 콧굿은 돈의 많고 적음, 즉 재물의 수량을 보고, 콧방울은요 저축 소비 능력, 즉 돈을 지키는 능력을 보는 부분이 바로 콧방울입니다. 관상학에서는요 코가 긴 사람은요 자신의 고집과 신념이 아주 강한 사람으로서 포부가 크고 욕심이 많아서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반면에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타협하지 않는 성격으로 외골수로 빠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또한 관상서에는 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가 짧은 사람은요 재치가 있고 대응력이 뛰어나지만 끈기와 인내력이 부족해서 일을 잘 마무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련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묵묵히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습성을 길러야 된다고 관상학에서는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관상학에서는요 또한 콧대가 높은 사람은요 매사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 많다 그럽니다. 또한 대인관계가 좋으며 주변의 시선을 많이 받아 이를 의식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면 콧대가 낮은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상이 낮고 수동적인 사람한테 많이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보수적인 면이 있고 새로운 환경에는 적응을 잘 못하지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아주 성실하게 처리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또한 관상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관상학에서는요 매부리 코를 응치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매부리 코를 가진 사람은요 인간관계에서 상대에 대한 양보나 배려심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현실적이면서
이기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다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쳐도요, 남에게 도움을 바라거나 누구에게나 의지하기보다는 혼자 스스로 처리하는 독립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관상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요, 코끝이 둥근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남에 대한 공격성이 없고 성품이 아주 온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주위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어려움에 처해도 항상 도움을 받아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코끝이 뾰족한 사람은요, 성격이 예민하며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남의 충고나 조언을 잘 듣지 않는 그런 편입니다. 즉 자존심이 강해서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썩 좋지 못한 경향을 보입니다. 콧대가 곧은 사람은요, 자신의 계획이나 뜻을 일관되게 성취해 나가고 포기하지 않고 의지가 강해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사람들한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툴 때 코를 납작하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자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뜻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음양오행에 따르면요, 코는 튀어나온 모양으로 남성에 비유합니다. 또한 입은 수축된 모양으로 음의 기운이 강한 여성에 비유하곤 합니다. 따라서 여성의 코가 입보다 크면요, 여성답지 않고 남성의 기질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여성의 코는요, 남편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파스칼이 남긴 유명한 일화 중에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한 치만 낮았어도 세계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여성의 코는요, 세계의 역사를 바꿀 만큼 힘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관상학에서는요, 코를 신병관이라고 합니다. 온갖 사물이나 물질의 냄새를 맡아서 사물을 분별하고 판별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코는 나 자신을 대변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신감이 없거나 기가 죽으면 코가 땅으로 바닥으로 향하게 됩니다. 형사들이 범인을 취조할 때 범인은요, 처음에는 코를 하늘 높이 들고요, 완강히 범행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형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대면요, 그 순간 범인의 코는 땅을 향해서 수그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역에서 하늘은요, 양의 기운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기운이고, 반대로 땅은요, 음습한 기운이 활동하는 음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코는요, 콧구멍을 통해서 공기를 유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운 열대 지역에 사는 그 종족들은요, 공기의 흐름을 빨리 해서 열기를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들창고 형태를 한 그런 코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추운 겨울이 많은 지역에서는요, 따뜻한 공기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내부 공간이 크면서 높고 커다란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코의 형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고사성어 중에서요, 귤화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남의 귤을요, 강북에다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기후가 풍토가 다르면요, 그 모양과 성질이 달라져서 쓸모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요즘은요, 인위적으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코를 성형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요, 코를 성형하게 되면 이런 지역적인 특색이 고려된 신체의 구조의 틀을 깨트릴 수 있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우리는요, 기후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타고난 코를 가지고 그대로 사는 것도 어쩌면 나의 건강을 유지하는 한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고난 현재 내 얼굴에 있는 한 단면인 코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얼굴의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내 코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목구비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면요, 자연히 실증나지 않는 좋은 얼굴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삶 또한 행운과 복을 가져오는 좋은 운세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고전의 한 수는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